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치권 첫 시간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네, 치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을 먹고 무술을 익히는 그런 방송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절대 무술 방송 아닙니다. 바로 치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 정보 방송이죠,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목소리 들렸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저분 소개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데, 우리 치권의 바로 취전파 취업 전략의 최고수입니다. 바로 연정흠 사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네. 맡겨만 주십시오. 취전파 연정흠 사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사부님 치권이라 그랬더니 네, 술을 먹고 오셨나봐요. 취해, 진짜. 네. 아무튼 우리 연사부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치권의 센 사부 바로 신현종 사부님입니다. 신사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방송 들어왔는데 이 냄새 뭐죠? 네, 알코올 냄새. 네, 지금 저 알코올 냄새를 맡으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사부 신현종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우리 첫 방송 이 최고의 두 사부님과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이 목소리 좀 들어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아.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 맞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사부님들과 저는요, 제 소개를 안 했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첫 방송, 이게 또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네. 또 이런 재미가 있는데. 본인 소개를 본인이 해야지. 우리가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구나. 근데 그 진행자 누구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치권의 지금 진행을 맡은 MBC 공채 16기 개그맨 유정승이고요. 저랑 이제 이 사부님들은 그 한국경제방송에서 한국경제TV에서 취업의 전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고수님과 MC로서 호흡을 맞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목소리 유튜브에서 취업의 전설을 쳐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많이 아시죠? 예. 네. 저는 많이 안 나와가지고 잘 네.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취업의 전설에서는 사실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센사부, 우리 취전파, 우리 연정흠 사부 전부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뭔가 맞아. 편집을 당하거나 또는 그렇죠. 제지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 진행하는 정승 씨하고 사실 방송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사실 더 방송용이에요, 이게.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엑기스라는 엑기스였죠. 표현이 그렇죠. 맞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한 이유는 저희가 다른 게 아니라 방송에서 못해주는 그 엑기스들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취지에 저희가 준비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 냄새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맡는 냄새예요. 뭘 그래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소주 냄새가. 아니 우리 유정승 씨는 검색하면 나오나요? 나오죠. 나와요. 나오죠. 그렇구나. 잠깐만요. 아니 이게 듣는 분들이 또 MBC 공채라고 하니까 검색하실까봐. 검색해도 나오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김경혹이라고 검색하면요. 김경호. 이미테이션 가수죠. 김경호 형님의 패러디 가수였던 나도 가수다 때. 네, 했었고요. 근데 싱크로가 되게 높아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갈 때 한 번씩 보여줘요, 그거를. 그걸 왜 보여줘요? 재밌어 하니까. 재밌어 한다고요? 되게 재밌어 하니까. 노래도 그 정도 하시나? 노래 잘 됐으면 떴겠죠, 더. 그때 노래 잘해서 뜨신 분이 정성호 씨. 개그맨 SNL의 정성호 씨가 정재범으로. 맞아. 친구가 없어요. 해! 막 이런 거 하고. 나는 너 해! 이런 거 했는데 그분은 노래가 돼요, 기본적으로. 또 아이돌도 준비했던 분이고 댄스 가수를 준비했던 분이라 노래가 되는데. 댄스 가수 준비하셨어요? 네. 그랬던 분이고.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산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방송 제대로 시작하셔야죠. 지금 저희가 술자리인 줄 알았어요. 오늘 알리는 자리니까. 네.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치권의 첫 주제. 바로 뭘로 할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네, 많이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저는 이 주제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첫 시간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한 주제는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대학 캠프의 그 프로그램. 취준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싸제 학원에서 돈을 주고 배우는 그 컨설팅이
좋으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대학의 취업 프로그램이 요즘은 거의 보편적 복지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왜 안 해주냐는 식으로 안 해주면 되레 화를 낼 정도의 맞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사실 지역마다 대학마다 사실 저희 연사부님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가세요. 그만큼 뭐 이런 캠프 쪽에 있어서는 뭐 거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시고 예, 또 저는 사실 업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업자 회사 출신. 네. 또 싸제 학원의 또 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또 저희가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첫 시간에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대부분이 사실 학교에 지금 당장 길을 걷다 보면 현수막에 있을 거예요. 뭐뭐뭐뭐 할 사람 모집 막 이런 거 많이 볼 거거든요. 맞죠. 지금 이 시간에 문자도 분명히 볼 거고 네. 또 그렇다고 또 인터넷 창을 딱 열면은 무슨 유머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면 꼭 학원 광고가 붙어요. 맞아요. 요즘 학원 거 참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이게 나한테 도움이 실제로 될까? 이런 고민을 상당히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사부님하고 저하고 많은 좀 정보 그리고 가져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뭐였죠? 바로 첫 번째 주제 대학 캠프 프로그램 대 사제학원. 사제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두 프로그램 아니면 학원의 허와실을 벗겨보는 시간이죠. 처음부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허와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연사부님께서는 이 사제학원의 사제학원의 허. 네. 허면 좋은 거죠. 허가 좋은 건가요? 허가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실이 좋은 건가? 실이 뭐 좋다기보다는 그렇구나. 뭐 정확히 팩트를 실 같은 경우 팩트를 얘기해주고 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부풀려진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좀 부풀려진 그게 맞는 표현이죠. 허라는 표현이. 그렇죠. 맞는 표현이죠. 약간 뻥튀기 된 게 뭔지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부풀려진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사제학원. 제일 안타까운 건 그 학생들이 딱 그 광고를 보고 여기만 가면 100% 취업이다. 맞아요. 이런 광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뭐 구직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취업률이 뭐 90% 이상을 막 이렇게 해놔요. 허위 광고인데.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우리 이거 유정승 우리 그 MC가 사실은 여러분들 그 원래 예능의 피가 끓어갖고 이 개그맨이 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수능 보고 대학 들어가서 멀쩡히 대학 다니다가 개그맨이 된 사람이라서 이 누구보다 잘 알죠, 그죠? 아니 또 공대라며 공대. 그러니까. 네, 아니 공대인데. 대학도 좋은데 나왔던데. 중앙에 있는 대학. 아니 뭐 그렇게 까만 동네. 까만 노리는 맞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구직자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또 구직자가 되는 거고 생기면 또 되는 거고 이런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또 저도 그 어찌됐건 바로 MBC 그쪽에 어떻게 보면 취업이었죠. 제 나름대로. 그렇죠, 나름대로.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학교에 대한 그거를 다 못 맞춘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못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 경험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구직자와 그 중간에 그 사회자 느낌과 또 개그맨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그냥 웃기려고 나온 거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무슨 얘기하다 근데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저기 왜냐면은 유정수 씨가 또 이제 그 구직자를 대변하는 분이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요즘에 뭐 또 유정수 씨의 또 개강사라고 그거 유명하게 또 개그맨 플러스 강사 개강사라고 아는 사람 알던데. 아는 분들은 알죠. 학교에 이제 자신감과 이제 제일 첫 번째 제가 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반응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이 사제학원이 사실 옛날에는 저희 뭐 우리 연사부님이나 저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아재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예요. 아니 난 아재다. 난 아재. 우리 이제 난 아직 우리 계저 씨는 아니야.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그 아재 테스트하면 저희 통과할 수 있을 정도 사실 돼요. 맞습니다. 근데 옛날에 저희가 취업 학원이다 하면은 저런 거였잖아요. 주로 뭐 컴퓨터 학원. 그렇죠. 뭐 이런 것들 해서 뭐 배워서 그냥 뭐 보충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뭐 직무나 직업적 교육이 아니고 이런 취업하는데 필요한 뭐 자기소개서라던가 뭐 인적성 검사라던가 면접 이런 그 스킬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 우리 요즘 그 취업준비생들 20대가 생각하는 취업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되나? 왜냐면 이게 무료가 아니에요. 왜냐면 학교에서 하는 거는 무료인데 밖에서 하는 거 일단 돈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뚜렷이 뭐 평생 교육이고 어른들 성인 대상이다 보니까 무슨 규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돈이 이게 맞는 건가? 적합한 금액인가? 이런 것도 모르고 또 분명히 우리가 그런 학원에 가면은
그 강사분들을 보통 우리 단과학원식으로 이렇게 찝잖아요. 네. 저 연대표 옛날에 어떻게 단과학원 등록하셨어요? 저는 뭐 한국 모 학원이라고. 네, 저도 유명했던 아, 학원이 선능력. 있어요. 네. 네. 거기 뭐 이제 일단은 스펙 보고 찍었죠. 그때는 아, 스펙 스펙 보고 보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네, 그거 보고 찍었죠. 그거. 근데 그게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취업학원 가면 이 사람이 어떤 걸 잘하고 어떤 쪽에 있었는지 이런 거 관심 없고요. 그냥 어느 기업 출신 그럼 우르르 가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그쪽에 일을 했는지 인사를 담당했었는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면접 교육을 받아요. 네. 본인이 면접관 출신이래요. 근데 사진 보면 되게 어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취준생들 생각해보세요. 면접 갔을 때 젊은 사람이 면접 보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맞아요. 어떻게 면접관이지? 이런 의문도 사실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일단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데 이거 뭐지? 학교에서 받는 것보다 되레?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내가 뭘 배우고 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걸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느낌에는 그 얼마 전에 사제학원을 갔다 온 분하고 네. 뭐 이제 방송이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네.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 학생들이 참여한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질문하는 게 한 30분. 그리고 교육하는 게 한 1시간 한 20분. 그러다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배웠냐? 그랬더니 그냥 얘기하다 끝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줬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또 이게 학원만의 문제라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100% 합격이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생각을 갖고 준비해서 가면은 저는 사제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전혀 아무것도 없이 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이러고 와서 취업시켜 주세요. 돈만 주면 다 되는 그런 느낌 잘못된 거 근데 아니에요? 원래 이런 학원이 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원장이 가르치고 맞아. 우리가 안 되는 애들은 네. 보통 우리가 모르는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이 원장님 보고 갔지만 나는 그 교육을 못 받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가면은 돈을 내면은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래 거기서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도 네. 그 밑에 이제 또 그분들의 교육을 받고 준비하는 분들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사제 교육에 있어서 어떤 뭐 퀄리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을 수도 있으나 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사실 그 돈만 버리지 않나. 그리고 좀 여기 신현정 고수님도 아시겠고 사범님도 아시겠고 그다음에 우리 유정수 씨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스킬적인 것만 해서 될까? 된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버틸까? 이게 제 문제가 아니에요. 자, 돌직구. 그러면 연사부님. 네. 내 아들이 나중에 컸어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아빠 취업학원 갈게 돈 달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줘요, 안 줘요? 그것도 줘야지. 돈은 줘야지, 그때. 이게 부모 네. 마음. 부모 마음. 부모 마음. 네, 근데 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돈은 주는데 네. 제가 먼저 업계에서 좀 이제 하시는 분들을 알아보고 인맥을 통해서 그렇게 줄 것 같아요. 먼저 지갑은 안 열겠다. 먼저는 열지는 않겠다. 네. 나중엔 열겠지만. 나의 지갑을 열려면 네. 너가 열심히 해와라. 뭐 이런. 열심히 그렇지. 해라. 네가 할 일이 정해졌으면 내가 돈을 줄게. 할 일이 정해지지 못했다. 나 못 주겠다. 그러니까 저도 좀 취업 지도를 오래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본인이 좀 많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실제로 원서도 내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육을 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면접을 진짜로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애랑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랑 이 교육을 듣거나 할 때 자세가 틀려요. 기본적으로. 맞아. 예. 네.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스스로 많이 해봤는데 못 찾겠어. 라고 하면은 분명히 사제 학원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원장 직강을 들을 수 없는 실력. 네. 이 상황인데 돈을 내고 내가 듣겠다 나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원을 고를 때 지금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스팟 강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희 트렌드 체크를 좀 해보자면 대기업 서류 발표가 끝났죠 지금 시점이. 네. 그렇죠.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이 지금 4월 초에서 중순 넘어가는 이 시기니까. 네. 근데 지금 대기업 서류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게 이제 막 갑자기 광고가 나오죠? 이제 인적성이랑 면접이랑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스팟 강의로 들어오는데 또 비싸요. 돈 내면 뭐 무한 강의, 무한 시험 하면서 막 돈을 내서 강남역에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데 과연 그 문제를 푸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별개 문제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노리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 구직자 입장에서 네. 유정승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진행자인데 지금 제가 갑자기 주도권을 뺏겼네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저는 진짜 구직자고 만약에 학생 입장이면 저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이게 왠지 돈을 내고 배우는 싸제하고는 우수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저희가 대학 캠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학생들이 돈을 안 내잖아요. 대학에서 이제 지원이 들어오는 거 가끔 이제 보증금 받고 네, 예, 보증금. 이제 돌려주는 네. 그런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사제학원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어마 차이가 그렇죠. 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학창 시절 뭐 다닐 때 보면 분명히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충분할 수 있는데 학원을 다닌 이유는 학원은 돈을 주고 가르쳐 주는 데니까 더 잘 가르쳐 주겠지. 그냥 단지 돈을 내니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사제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많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고 근데 과연 저도 지금 들었던 게 이 사제학원에 있는 분들과 대학 캠프 프로그램 가는 분들의 이 지금 퀄리티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과연 잘 가르치고 네. 그 정도 능력이 되는 분들이 있나 없나를 따졌을 때 이 지금 구직자 입장에서는 진짜 사제학원이면 더 괜찮겠지 돈을 내니까 단 조금이라도 더 잘 가르치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는 것 같아서 사실 그 연사부님도 그 대학에 강의 가시면 네. 그 사제학원에서 이름 날리시는 분들 자주 만나지 않으세요? 자주 대학에서 뵈죠. 그죠. 네. 사실 그래서 이 사제학원에서 강의 이름 걸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또 꽤 어느 대학에 가면은요 또 강의 오세요 사실은 네,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그렇게 뚜렷이 있느냐 이건 또 사실 또 아닌 거예요. 그죠 사제학원에 계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대학 프로그램에도 오시고 대학 캠프 프로그램도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인적 그런 자원으로 봤을 때 그런 가르치는 분들의 차이는 크게 어려워 없다. 인적 자원 너무 어려워. 네.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렵나요? 네, 너무 그러니까 어려워. 그분들의 그런 네. 수준이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수준이 큰 차이가 없다. 네. 돈을 낸 만큼의 차이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네.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강의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강의와 컨설팅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제학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강의와 컨설팅을 항상 병행하기 때문에 사례가 좋은 맞아요. 최근의 사례들이 있어.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나 또 우리 신사부님 같은 경우에도 대학 강의를 하면서 컨설팅을 계속해서 당장 오늘의 사례가 있고 내일의 사례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강의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강의만 하시는 분들만 얘기했다면은 사실은 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저도 이 강의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뭐 굳이 이름 밝히지 않겠는데 네. 저를 만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그 학교나 이런 데서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저희 엘리트들인데 네. 선생님이 좀 한번 책임지고 이번에 한 학기 정도 좀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이제 강의만 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만날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신 대표, 예. 그 애들 한 세 번, 네 번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애들 10번 만나도 뭐 시간이 모자른데 맞아. 할 말이 부족하지. 많은데 네. 어떻게 세 번, 네 번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냐고 물어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사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10번, 20번이라도 본인이 만나더라도 이런 딱 본인의 목표를 주고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해.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코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강의로 지식을 전달만 하다가 본인이 이 친구와 같이 감정적으로 이 친구를 얘기하면서 공유를 하고 얘기를 해주고 인생의 선배로서 또 멘토로서 끌어주고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누구의 예를 들어서 내 거랑 비교해 가면서 듣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사례가 없다 보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강의 때 하던 얘기를 하다 보면 돌고 나중에 가면 잔소리가 돼요. 맞아요. 네. 거기다 또 문제가 사례가 없으면 결국에는 좀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네. 너무 특별한 사례. 네. 근데 그걸 공감할 수가 없죠. 학생들은 솔직히 네. 말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부족하다는 게 사실은 그 강사님들 중에서도 같이 병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제학원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그런 소스도 전달해 주기도 하고 실제 합격했던 게 눈앞에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얘기했을 때는 학생들한테 정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사제학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딱 사제학원이 막 저희가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길 가는 이제 그걸 수강생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이제 태도 얼마나 준비돼 있냐. 그렇죠. 이거와 분명히 이 사제학원이 가진 장점이라는 게 강의와 컨설팅의 경험이 있는 그런 강사분들이 아니냐. 네. 그리고 대학 캠프 프로그램은 강의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현실적인 사례
이런 쪽에서 좀 부재가 있다.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네. 지금 이 말씀이신데 네. 역시 이게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쳐지지는 않네요. 왜냐면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영어, 토익 같은 경우는 문제 은행식이고 어떻게 공부하면 고득점이 된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딱 포뮬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단과 학원, 자 언어 영역 학원 왜 가요? 내가 읽기 싫은데 선생님이 딱 읽어온 다음에 엑기스 빡 주거든요. 네. 인기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내고 들을 만큼의 정보를 얻어요. 사실은 본인이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주니까. 근데 취업은 100개의 기업이 있으면 취업 방식이 100개예요. 맞아, 맞아. 인적성 유형이 100개고요. 자기소개서 유형 100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공식에 맞춰갖고 딱 한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치 자기의 어떤 그 공식이 있어갖고 이걸 따라하면은 넌 된다. 이런 식의 광고는 일단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구직자 그냥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과연 그 분이 강사님 유능하신 분인 거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L전자, 네. 뭐 그다음에 S전자 네. 거기 들어가지 합격을 해보지 않았는데 S전자에 대한 과연 그러니까 솔루션이라는 대답보다 그냥 방향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최악의 상황만 그런 알려주는 거지 정확한 딱 그 길, 이 정답을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런 네. 게 있어요. 그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게 인사 담당 출신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그런 있어요. 생각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보통 인사팀에서 하는 일이요. 뭐 급여도 있고요. 뭐 승진, 전환, 보상, 배치, 노무 막 많은 일이요. 총무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중에서 뭘 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급여를 담당하시는 분이 인사 담당자 출신이다 해서 명함은 인사팀이죠. 명함으로 인사팀으로 해서 나왔을 때 그 우리 수강생들은 인사 근데 담당자니까 그분이 만약에 영업직에 대한 그 지원하는 친구들을 가리켜요. 영업에 대해서는 이분이 많이 알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직무별로도 분명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인사 담당자 출신이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맞아.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대학의 프로그램을 가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사 담당 출신도 있고 또 이런 직무 출신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고 되게 인적 구성이 좋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대학 교육 프로그램은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연사부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강사들의 자세인데 이게 취업을 준비를 한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일단 괜찮은 대학 프로그램에 가면요. 일단 강사들이 기본적으로 다 양복을 잘 입고 와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가면은요. 일단 중구난방으로 옷을 입고 와요. 네, 막 강사가 막 염색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좀 얘기하는데 그런데 가면 강의료도 짜요.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네.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면 복장은 면접 복장으로 저는 입고 가서 교육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장이고. 그리고 또 지금 얘기 중에 아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유정승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은 어떤 방향을 내려주기 원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방금처럼 LG L모 회사 딱 얘기했을 때 그 방향 이렇게 딱 하면 된다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요. 그게 하나의 소스가 되는 거지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어떤 걸 또 얘기하고 싶냐면 이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이 매번 얘기하는 게 정답을 달라. 서류에 대한 정답을 달라. 아하. 면접에 대한 정답을 달라. 답을 달라는 걸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들만이 가진 장점이 있고 맞아. 살아온 그런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게 다 틀리잖아요. 스토리가 인생이 틀린데 그거를 그렇게 했던 분들 합격했던 분의 그냥 사례만 가지고 나한테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면 맞을 수가 없죠. 박병호 선수한테 도루를 하는 법에서 도루하라고 알려준다고 해서 도루할 수 있나요?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도루 막 잘하는 선수가 물론 홈런 때리긴 하지만 맞아. 그분한테 홈런 방법 알려준다고 해서 홈런 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 면접 교육의 장점은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그 면접 때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네. 요즘은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남들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갔고 요즘은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없는데 뭐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다 안녕하십니까 멀티플레이어 박지성입니다. 다 박지성이에요. 은퇴했어요, 박지성 씨. 당시는 나 리즈 시절. 그때 나 리즈 시절. 리즈 시절 때 나 리즈 우리 시절. 신사부님.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진행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이제 나중에 위에서 야 박지성 못하게 해 그러는 거예요. 대기실 가가지고 저 박지성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다음에 밥 먹고 오후에 진행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히딩크입니다. 그러니까 맨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사실 이 교육을 좀 받다 보니까 장점도 있는 게 그런 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소품을 갖고 와가지고, 예, 뭐 무슨 갑자기 자기가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서 뭐 플랜카드를 든다거나, 뭐 이상한 행동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디서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많이 없어졌죠, 많이.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의 장점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친구들이 뭘 하면 된다, 안 된다 정도의 기본기는 조금은 배워간다는 거. 이런 거는 확실히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근데 이 대학 캠프 프로그램이 잘 모르니까 입장에서 물어보면 과연 이 원하는 학생들의 인원수만큼을 다 이렇게 캠프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해줄 만큼의 그게 되나요? TU가 자리가? 자 일단은 네. 우리 그 대학 캠프는 네. 사제 얘기를 다 정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제하고 그래 사제하고는 자리 만들어 주잖아요. 돈 내면 수강료만 내면 되잖아요. 돈을 내면 돼. 돈만 내면은 돈만 내면 자리 돼.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지금 사제학원의 장점은 첫 번째 네. 원하면 다 들을 수 있다. 그렇지. 첫째 장점 원하면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건 돈. 필요한 건 돈이고 그다음에 내가 그렇게 만약에 받고 싶은 강사분한테 들을 수 있다. 물론 원장님은 그 정도 클래스 그렇죠. 되는 네. 분들 학생들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강의를 듣지만 그러니까 수업을 듣지만 그거랑 그리고 강의와 컨설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되는 그렇지. 강사님들이 많다. 네, 많다. 맞아요. 네. 네. 하지만 우리가 허하실 그분들이 과연 인사 담당자라고 해서 진짜 인사 담당자 그런 쪽에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전문은 아닐 거다. 네. 영업 쪽이나 이런 쪽, 급여 담당했던 분들은 그런 쪽을 잘 모른다. 서로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대로 하시는 분들 그 학생들이 할 게 인사 담당자라고 채용을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채용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과학적인 채용을 하겠다 해갖고 인적성도 하고요. 요즘 빅데이터 많이 활용하거든요. 빅데이터. 네, 그래서 최근에 뭐 그만둔 사람들의 성향 이런 것도 많이 따져가지고 네. 신규 채용할 때 반영도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알질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그 모든 시스템을 다 알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경험 그리고 얼만큼 이 사람을 학생을 지도를 해봤는가 처음에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잖아요. 그게 얼만큼 경험치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면은 우리 사부님들도 여러 내공이 있지만 네. 결국 그 경험이란 게 내공 아니에요. 그렇죠. 쌓여서 네. 이게 보이지 않지만 잘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내공이. 이 연대표 우리 연사부님하고 네. 좀 이렇게 이게 좀 얘기가 통한 부분이 처음 만났을 때 이 개인 컨설팅을 해보신 거예요. 컨설팅 저도 해보셨고요. 해봤으니까 뭔가 이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또 배울 것도 당연히 많아지고 또 그런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들으시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그럼요. 잘 돼요. 네. 근데 그리고- 그게 없는 분들한테 배운다. 그러면은 본인이 마루타죠. 그리고 네. 거기다 이제 인사팀 출신이라고 하셔도 저는 이제 걱정이 가끔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컨설팅이라는 것도 하고 그 안에 이제 상담도 들어가 있고 코칭도 그렇죠. 들어가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지식이 많다고 이걸 상대방한테 다 넣어줄 수는 없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스스로의 문제점을 또 끄집어내는 코칭을 또 하느냐 아니면 이 친구의 문제를 빨리 분석해가지고 방향성을 잡아주느냐 이것 또한 하나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능력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학원에 강남에 뭐 많잖아요. 많죠. 우리 학원들 네. 가서 그 돈을 내고 그 1시간 반 이렇게 뭐 이렇게 상담을 받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 시간이 많이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알고 싶은 게 더 많아요. 물어보신 것도 많고 네. 더 도움을 받고 싶은데 딱 1시간만 됐다. 만약에 예약 그렇게 해서 갔을 때 1시간만 끝나면 아직도 해줄 얘기가 많고 해야 되는데 1시간 반 돈 낸 거 끝났으니까 가세요. 진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진짜로 아니 뭐 추가금을 내면 돼요. 추가금 내면 되지만 좀 너무 한국 사람도 정 아니겠습니까? 아. 너무 정이 없이 그냥 딱 시간 끝났으니까 나가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음. 학교에 가서 네. 좀 이렇게 학교에 계신 선생님도 좀 성향이 다 틀린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애들 생각해서 막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가보면 정말 학교에서 하는 형식적인 그 페이퍼가 있어요. 맞아요. 딱 그거만 딱 물어보고 그냥 이제 너가 알아서 해 이러고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게 불만이 되니까 학원에 왔는데 처음에 기초 상담 본인들 광고죠. 그리고 네. 나서 뭐 돈을 내고 상담을 받으면 일단은 본인이 진짜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딱 물어보고 싶어도 이쪽에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걸 많이 얘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딱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은 안 해주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알고 싶다고 하기 전에 그러면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컨설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듣고 예스인지 노인지 딱 해줘야 되는 거예요. 컨설팅이니까. 네.
근데 코칭 같은 경우는 예스인지 노인지 대답해 주는 게 아니고요. 맞아. 너의 방향이 좀 더 우리가 그러니까 더 해주는 거예요.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향을 주는 거고요. 멘토면 우리 지금 이 소주 냄새가 아직도 여기 나는데. 누가 먹었어? 네. 여기 지금 아까 네. 소독하느라고 알코올 그래요? 뿌렸대요. 네. 나는 커피숍에서 우리 방송 오기 전에 만났는데 냄새가. 동네가 좀 약간 알코올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좋네. 그러니까 그 멘토라면 진짜 그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법을 딱 들으면서 그 구직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이 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이 내담자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딱 듣고 뭘 내가 이 사람한테 처방을 해줘야겠다 의사처럼 네. 딱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제대로 지도하는 사람의 능력인데 그게 아니고 일단 내 수업 들어. 돈 내. 그럼 너는 찾을 수 있어. 그럼 이 친구는 지금 뭔가 자기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일단 이 사람 수업을 들으래요. 그럼 돈을 내고 수업을 듣고 저 수업 하는데 본인이 좀 질문을 하고 싶으면 수업 끝나고 물어보면 돈 내고 와. 네, 그 수업을 어쨌든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제가 제 궁금증인데 해결이 됐습니까라고 그 물어보면 이제 네가 해. 내 수업 들었으니까 네가 왜 몰라?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해요. 네. 사제학원. 네. 얘들 사제학원도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서. 그렇죠. 정말 이제 진심을 가지고 이 지원한 친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는 데도 있지만 맞아요. 아닌 데들이 또 있어서 이게 또 이것도 반반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게 무슨 업계에 표준화된 딱 그게 없어요. 맞아요. 네, 뭐 사실 학원 우리 알잖아요. 무슨 수학학원 무슨 학원 그러면 대충 표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아직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네. 지금 국가에서 하는 NCS처럼 네. 학원도 그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설 규정 이런 거. 시설 시설 규정. 네. 강사 규정. 그 강사 규정. 네. 강사도 이렇게 직무능력 검사 봐가지고 네.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이제 직업 네. 능력 보고 또 같이. 이거 네. NCS 원장님이 들으시면은 저희 울산으로 소환되나요? 우리 봐서 네. 뭐 가서 한번 만들죠. 그런가요? 네. 걱정되는 게 우리 사부님들이 네. 그 강사 NCS를 했는데 그쪽으로 안 나오시면 네. 어떡하나 저게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일단은 그래서 사제학원에 대해서 일단은 허하실 간단히 얘기를 해봤고 네. 이제 대학. 많은 학생들이 되게 좀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대학 캠프 프로그램의 허하실 이제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좀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네. 자리가 있냐 이렇게 그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메이저급 대학들은 자리가 없어요. 애들이 순번을 기다려요. 순번을. 근데 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사람을 모으기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다가 그리고 또 인원이 안 보이니까 그 인원을 모으려고 학과를 대동하고 이러다 보면 솔직히 교육을 가서도 관심 있는 사람이 와서 교육을 들어야 그럼요. 교육의 이 효과가 더 좋아지는데 그렇죠. 그냥 끌려온 학생들. 근데 나갈 땐 또 만족은 해요. 만족은 해. 근데 참 문제는 이게 딱 교육을 받고 나서 처음에 교육 받을 때 그리고 저녁 때 그러다가 다음 날 이렇게 잊어버려요.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재밌는 게 네. 그 동기가 상당히 낮은 끌려온 이런 친구들이 많이 앉아 있을 경우에는 딱 들어가면 애들이 다 폰을 보고 있어요. 다 폰을 보고 있고 강사가 들어오건 말건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강의장 가면 이 그림을 못 그리니까 가면 이렇게 이 왼쪽 오른쪽 가해부터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앉아요. 동그랗게 U자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텅 비게 앉아요. 거기 가서 강의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래서 네. 딱 들어가면은 이 분위기 대충 알 수 있어요. 그거 다 폰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는 사실 왜 이 강의를 들어야 되고 우리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사실 30분이 들어가요. 근데 혹시 그 네. 폰을 보는 게 네. 그 신사분님 오신다고 검색하는 거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 전혀. 그럼 너무 고맙죠. 네. 네. 일단 근데 사제학원에서는 그렇게 폰 보고 있는 친구들 볼 수 없죠. 당연하죠. 그건 또 그래요. 그 친구들은 미리 폰으로 다 검색하고 하고 오죠. 오죠. 네. 그래서 폰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야, 그 대학 캠프 프로그램은 약간 이제 그렇게 저희가 뭐 흔히 대학의 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열정 있는 그런 학교의 학생들은 이런 걸 다 사전에 하기 때문에 듣고 싶어도 못 듣는데 그런 열정이 많이 좀 떨어지는 학교에 만약에 그런 학생들은 자리가 남아서 이렇게 일부러 동원을 해서 막 플랜카드 붙이고 막 뭐 문자를 보내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프로그램 홍보가 안 돼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네. 대학의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취업에 실패하는 사람들과 성공하는 사람들 쉽게 나눌 수 있는 방법. 딱 하면 성공하는 친구들은 경험이 많다. 경험이 많다. 실패하는 친구들은 자격증이 많다. 아. 예,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따는 것들. 근데 사실 이런 대학 캠프가 저는 굉장히 그 외부에서 하는 캠프가 있고 내부에서 하는 캠프가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하는 캠프는 자, 여기서 말하는 외부는 이제 뭐 리조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집중도가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외부에서 하는 캠프는요. 밥이 맛있어요. 밥이. 밥이 맛있어야 돼. 학교 식당하고 밥이 다르죠. 그러죠. 네. 그리고 또 저녁에 야식을 줘요. 아. 그러니까 캠프를 가면 이게 지식도 쌓이지만 계속 기름도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만끽하고 또 야외에 나가 있으니까 또 교육 시간이 또 집중이 돼서 쭉 가는 그래서 집중도가 높아지는 건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근데 다만 걱정되는 건 리조트 비용이 너무 비싸. 그래서 그렇죠. 예. 거기에 빠져나가는 비용을 차라리 그 학생들한테 좀 더 세부적으로 강사를 더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개수를 더 늘린다든지 하면 훨씬 더 좋은데 그렇죠. 리조트 비용 그 때문에 리조트 한 번 갈 돈이면 네. 만약에 저 100명의 학생들한테 그런 정보와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를 200명, 300명까지도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그럼요. 강사분들을 더 초빙을 하고 네. 질도 높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리조트를 간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점심이 뭐 7,700원, 뭐 8,000원 이런데 그 100명이 8,000원을 먹는 너무 단가를 까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 네. 거의 평균이니까. 네. 자 8,000원 먹는다고 치면 그거를 한 끼만 먹습니까? 점심, 저녁, 아침, 점심 네 끼는 먹어요. 1박 2일이면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겠습니까? 밥값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얼마 전에 어떤 리조트를 갔는데 거기는 밥값이 2만 원대였어요. 2만 원이요? 아, 그렇게 비싸요? 비싸. 아니, 뭘 주길래 2만, 뭐 빕스예요? 왜? 근데 밥은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체적인 그 비용을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런데 그걸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가서 시설이 안 좋거나 식사가 안 좋으면 교육이 좋아도 이게 저 평가가 별로 안 평가. 좋아요. 이게 예. 평가가 그 메뉴가 네. 어떻게 잘 나왔느냐 안 나왔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해요. 생각보다. 예, 중요해요. 예, 네. 숙소에 비대가 있냐 없냐 이런 차이로 인해서 중요하죠. 이게 진짜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데를 그 외부에서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회사에서는 또 좋은 데를 안 잡을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가적인 돈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네. 그래서 오히려 또 캠프 안에서도 좋은 더 해줄 수 있는 거를 그럼 외적으로 결국 리조트만 돈 버는 리조트만 돈 버는 그럴 쪽으로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해드리자면 제일 좋은 거는 네. 좋은 리조트에서 좋은 강사를 부르기 위해선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게 좋은 거죠. 투자. 그러나 이게 캠프라는 거는 단점이 인원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학생을 대상으로 다 하는 캠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또 들락날락하고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면은 사실 관리 차원도 힘들고요. 그리고 또 학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만약에 그냥 연수원 뭐 기업에서 하는 연수원에 가면 좀 동떨어져 있고 나갈 데도 없고 맞아요. 산에 있죠. 그래서 물 좋고 산 좋은 데 집중력이 있죠. 좋아요. 근데 리조트를 간다. 나오면 지하부터 뭐 노래방부터 해서 편의점부터 해서. 네. 근데 또 대학생들한테 술 먹으면 안 된다. 뭐 어떻게 얘기하는 근데 또 근데 강사들도요. 대전의 유성단지 이런 데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솔직히. 유성이 또 네. 유성에 네. 제가 또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요. 네. 그 모텔에서요. 네. 양말을 줘요. 오. 아침에 또 토스트랑 토스트랑. 김밥을 줘요. 또 야.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러니까. 연사부님이 네. 지금 시작하고 나서 네. 제가 한 30분 만에 네. 눈빛이 이렇게 초롱초롱 네. 유성 얘기하니까. 진짜. 네. 근데 토스트 먹으러 가고 싶다. 유성 진짜. 얘기가 나오니까 네.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잠깐 정리하자면은 이런 프로그램 대학에서 그 어디 리조트나 이런 데 가는 캠프 프로그램은 좋다.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나 여러 가지 집중도나 이런 거 훨씬 좋은데 네. 이제 문제는 그렇게 너무 빠져나가는 돈이 커서 인원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사업비가 근데 네. 늘리자니 네. 또 너무 판이 커지고 판이 네. 커지죠. 네. 자 그리고 그 비용으로 하자니 또 그 업체라는 이제 그걸 운영하는 업체분들의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그분들도 돈이 남아야 되거든요. 남아야죠. 그렇죠. 리조트 비용에서 어떻게 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인건비에서 빠지게 돼요. 그러면 아, 강사님들을 초빙할 때도 그 인건비를 생각하고 초빙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2명한테 많은 인건비를 주고
둘이 아예서 그냥 쭉 맡아서 해주세요. 다 해라. 예, 조금 옛날 이렇게 스타일이긴 한데. 하는 예.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좀 지금 이제 이쪽 업계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단가를 확 낮춰가지고 그분들을 쓰고 그다음 나머지 그 비용으로 이제 수익을 남기고 이런 경우들이 전에 이거 그 전에 그 언제지 2010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인데 이러면 아재죠. 아재죠. 예. 여기 다 아재죠. 2010년도 때 제가 고등학생 제가 뭐예요? 네, 죄송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2010년에 제가 이제 저도 강사로 어딜 그 연수원에 갔는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도 또 해요 저쪽에서. 네. 가지고 왜 그런 경우 있죠. 여러 학교가 한 군데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있거든요. 딱 갔는데 가니까 일단은 교재를 나눠주는데 교재의 질이 매우 떨어져요. 그냥 그냥 파워포인트 그냥 성의 없게 쭉쭉쭉 그냥 이렇게 있는 되게 얇은 교재를 나눠주는데 분명히 그런 거 있죠. 쉬는 시간에 가서 보면 아까 강의한 분이 올라가겠는데 2시간 있다가도 그분이 있고요. 4시간 있다가도 그분이 있는 거예요. 뭐지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그분이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강사비 뭐 많이 드릴 거 있나? 내가 다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 앞에 150명 있었거든요. 문제다.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그래도. 요즘에는 네.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런 거 못 봤어요, 솔직히. 요즘엔 단가를 낮추고 여러 명을 차라리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업체들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게 학교에서 직접 섭외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번 있었죠. 네. 직접 네.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아예 연수원 섭외랑 뭐 어려운 짜잘한 것들은 업체에서 해주세요 하고 돈은 조금 더 주고 강사들은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이 금액에 맞춰서 해달라. 그리고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들도 힘들지. 업체들도 이 사람을 이 강사님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한테 얼마 빠지고 이런 분들 모셔서 빠져버리면 자기네 이제 마진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업계 얘기인데 옛날에는요 그런 사업 제안서에 들어가는 강사와 실제 부르는 강사가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많았죠, 예전에. 요즘은 이런 학교들이 그걸 또 아니까 그 제안서에 들어갔던 강사가 와야 돼요. 이렇게 아예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강사를 좋은 사람을 섭외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 제안서가 채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또 비용이 또 커지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참 힘든 거죠. 근데 뭐 업체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2개 하고 3개 하고 이게 관계성을 맺으려면 네. 아니 항상 뭐 좋은 것만 먹습니까? 네. 그것처럼 어쩔 수 없이 업체들도 근데 하는 이 거죠. 학생들이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리조트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일단 MT라고 생각하고 네. 남학생 은근 기대합니다. 와, 특히 공대 애들. 여자 공대, 생물이 있대. 여자 생물. 여자 생물이. 여생물. 네, 저도 공대 출신이지만 공감을 가네요. 네, 그래갖고 일단 그런 거 있어요. 뭐 경영학과 이런데 여학생 뭐 이렇게 한두 명 해가지고요. 공대 애들이랑 이렇게 섞어서 한 조 딱 만들면요. 남자들이요. 완전 다 육군 이병이에요. 근데 어떻게 요즘에는 공대 인문계 나눠서 하는데? 요즘 또 나눠서 요새 트렌드가 나눠서 하는. 그러니까 여자 생물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왜 산업공학 이런데 여학생 많잖아요. 많죠. 네,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교육의 집중도라든지 이런 건 참 좋은데 문제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을 정말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쏟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대학들도 얘기했지만 관심을 갖고 와서 캠프가 진행되는 캠프는요 정말 만족도도 높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률을 따져보면은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학생들 그리고 취업을 많이 했어요. 왔다 간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관심도가 높은 애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즘에는 그런 캠프들을 할 때도 과거에는 그냥 무작위로 모집을 했어. 근데 요즘에는 학교마다 뭐 엘리트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정말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몰빵. 네. 아니 근데 저는 물론 그 엘리트 학생 아닌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만약에 또 엘리트 학생들만 모아서 해서 그걸 기회를 줘버리면 네. 엘리트에 속하지 못하는데 정말 이렇게 듣고 싶어요. 그럼 그런 학생들은 또 좀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학교에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엘리트 네. 학생을 뽑아서 만드는 게 4학년이면 네. 그거를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3학년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4학년에 엘리트로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3학년 때 그런 걸 보고 또 다 위로 올라와 4학년 때 또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엔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말한 엘리트라는 거는 어떤 스펙적인 부분, 뭐 토익이 몇 점입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정말 이 캠프를 와서 얻어갈 게 있고 내가 진짜 얻고 싶고 난 취업에 대해서 절실함
이게 있는 사람들이 왔다면 그거는 진짜 엘리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일단 외부에서 한다라고 하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신청해라.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먼저 해보고 네, 싶고요. 네. 그다음에 외부든 전공별로 모집하는 거는 가지 마라. 왜냐면 이게 전공별로 모집해도 전공 안에서 취업하는 게 다 틀린데 그렇죠. 그냥 전공이 같다고 모아놓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획일화된 교육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전공이 섞여서 다른 전공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친구들로부터 배울 것도 있는지 그리고 그쪽에서 또 직무를 나랑 같은 걸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자공학과에서 생산관리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기계공학과에서도 생산관리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둘이 그런 거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풀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특히 구매팀 같은 경우는 뭐 공대랑 경영학과 거의 비슷비슷하게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그 전공과 상관없이 직무별로 모아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거는 무조건 가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저는 학교 안에서 하는 게 좋은 게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가끔 이런 거 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현대 계열사를 합격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면접 집중 교육 이런 걸 해요. 맞아 있어요. 있어요. 네, 이런 거는 학교에서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높아요. 맞아. 네, 이런 거는 일단은 면접은 애들이 본인 일단 그 집중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거는 어디 산 좋고 물 좋은데 데리고 가면 애들 대래 풀려요. 이런 거는 학교에서 아예 붙잡아 놓고 그냥 막 패면서 야, 씨, 너 해야 되나요? 아, 예. 이거 저는 사진 그런 찍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패면? 설마.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특히 저번에도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계열사 가는 친구들 면접 교육 갔는데 애들이 그게 이 경상도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 경쟁 상대에서 그 애들이 그 클래스에서 제일 잘하는 애를 이 자기 경쟁 상대로 찍길래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너네들 원빈 같은 외모를 가진 남자인데 자, 학점이 4.4야. 자, 근데 토익이 980이야. 공대야. 기사 자격증이 있어. 근데 공학 인증도 받았어. 근데 해병대 나왔는데 휴학도 한 번도 안 했어. 너 이런 애가 면접에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분위기가 갑자기 쏴해져요. 네. 그런 애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없을 텐데. 저는 있어요. 아, 진짜? 저는 있어요. 원빈을? 있어요. 네. 그 엄친아 아닌가요? 있었어요. 네, 네. 저는 본 적 있어요. 아. 제가 지도했던 뭐 또 여학생 중에도 저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별명이 괴물이에요. 생긴 것 때문에. 아니, 생긴 거 이뻐. 생긴 거 이뻐. 동부화재 갔는데 이 친구가 별명이 스펙 괴물이라서 괴물이에요. 아. 이 친구 어느 정도 스펙이냐면 일단 입학할 때 수석 입학은 아시죠? 4년 장학금 나옵니다. 네. 그래서 휴학을 못 해요. 휴학을 하면 그 혜택이 없어지거든요. 휴학하는 순간. 휴학을 승하는 순간. 그래서 얘는 학교를 쭉 다녔는데 이 여학생 학점이 4.4예요. 그때 토익이 1070 몇인가 그 정도 됐고요. 네. 진짜 대박인 게 하나 있었어요. 계리사. 그러니까 그걸 1년 땄어요? 그걸 재학 중에 재학 중에 땄다고요. 땄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4학년 1학기 때 서울 보증보험에서 인턴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9월인가 10월에 최종 합격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 상반기에 시험을 보고 1차, 2차를 그냥 한 번도 안 떨어지고 한 방에 쫙 패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재밌는 게 그 9월 그 발표한 전에는요 서류 다 떨어졌거든요. 계리사 근데 그 친구도 떨어져요 서류가. 그럼요. 근데 이 친구가 계리사를 붙자마자 솔직히 서류는 다 합격. 네. 그러면은 결국엔 서류도 스펙인가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왜 찾아왔을까요? 면접이 안 돼요. 네. 면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도 안 되니까 면접을 왜냐면 이게 스펙의 함정이 뭐가 있냐면 이 친구가 자기는 계리사 땄으니까 무조건 붙는 줄 알았대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가니까 계리사인 거예요. 아. 그럼 뭘 보고 뽑아야 될까요, 우리가? 게리를 보고. 게리. 네. 런닝맨.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면접에서의 그런. 네, 면접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는 집중교육 같은 거는 학교에서 딱 한 번에 원포인트 딱 레슨으로 딱 해주는 거는 학교에서 하는 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인 캠프 이런 것 중에서도 집중도를 높이고 좀 이게 정보 교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자기가 좀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면요 애들이 중간에 저런 있어요. 아르바이트 가야 돼요. 과외 가야 돼요. 가요. 맞아요. 근데 그런 데서 애들이 조금 이거 외부로 간다 그러면 그런 걸 미리 본인이 정리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을 또 해주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오프 더 레코드가 있죠.
이거 네. 우리 지금 네. 나는 이 소주 냄새가 방에서 난다고 그러던데. 방에서 나고 방에서 있어요. 나요, 소주가. 방향제가 네. 소 알코올향이네요. 아니, 어떻게 이- 첫방인데 소주를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나. 아니 치권이라도. 아 근데 이 학생들이 리조트로 가면은 좀 안주를 넣어주니까 술 좀 많이 먹지 않나요, 연사부님? 아 근데 그거는 많이 네. 먹는다고 하기도 뭐하고 네. 네, 안 먹는다고 하기도 그 뭐하고. 좀 그 네. 술을 구할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술을 구할 수 있는 팁은 아니 뭐 저 유정수 씨도 한번 같이 갔었는데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저희가 네. 갑자기 또 너무 아니 근데 우리 연사부님이 사실 이런 취업 진로 쪽에 정말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저희 코너에 그런 거 운영하려다 말았죠. 우리 이거 주도를 주도. 연사부에게 배우자. 네. 아, 제가 뭐 소맥은 좀 타죠. 네. 소맥 타고 먹은 거를 다음날 아침에 해장 눈을 딱 떴는데 해장하고 싶은데 그 소맥이 생각날 정도. 이 정도는 탑니다. 그래요. 뭐 이제 네. 약간 여러분들 지금 또 솔깃할 수 있게 그러면은 물론 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구할 수 있는 방법 구할 수 있는 방법. 네. 하나만 알려주세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많이 알려주지 마시고. 네. 네. 아, 저는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아 위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아, 캠프의 위치. 멀리 네. 떨어져 있는 곳이냐, 산속이냐. 네. 그리고 리조트처럼 뭐 구하기 쉬운 곳이냐. 사실은 구하기 쉬운 곳에서는요 편의점에 가면 많은 친구들을 만나요. 네. 네.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리병 소리가 난다는 거. 아, 네. 땅땅땅이다. 그런 네. 데서 유리병 사이다를 팔지 않거든요. 아. 네, 다 캔이죠. 그런 네. 팩트 아니면. 근데 유리병 소리가 난다는 거는 뭐 팩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리조트 같은 데는 솔직히 아직 뭐 밑에서 파니까 네. 네, 그런 데서 직접 구하시면 되는데 술을 먹어도 전 좋은 게 좀 대단한 게 먹어도 과제를 다 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육을 해도 먹지 마라 이건 안 해요. 오히려 먹지 말라 그러면 더 이게 압박되고 더 먹고 싶어져요. 더 먹고 싶어져. 차라리 그 마지막 뭐 저녁 시간에 이 교육을 하면서 차라리 맥주 한 캔씩 깔아주고 캔 미팅하는 정도 그렇게 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네. 오히려 학교에서 그렇게 권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방법이 있고 그거는 네. 이제 바로 편의점이 밑에 있는 네. 경우 네. 그런 경우고 편의점이 없어요. 연수원 이런 데죠. 네. 그런 데서 만약에 그래요. 그 술을 알코올을 좀 섭취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 방법이죠.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가져오셔야죠. 처음부터 이거 무슨 가져오셔야죠. 고등학교 때 저기 학창 네. 시절 때 그 팩소주를 네. 저도 예, 기억에 수학여행 가면은 예 그 그렇게 바나나 킥을 덜어낸 다음에 안에 집어넣고 대레미를 이렇게 네. 싹 다. 예.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취업 캠프에 왔는데 캠프죠. 자, 가방 까세요. 거기 소주 있습니까? 에이, 누가 대학- 여겠습니까? 에이, 대학생인데. 아유, 선도부가 대학생인데 이런 것도 아닌데. 성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정말 가서 교육받고 네. 정말 간단하게 먹으려면 싸가지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뭐 여러 가지 어플도 있고 하지만 전 제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또 그거 하나만 배달을 시켰을 때가 아니라 거기까지 와요? 옵니다. 제가 놀란 적도 많아요. 예, 그 앞에 배달. 입구에서 막았어요. 예. 입구에서 막았는데 아이들이 내려와서 그 입구 그 문을 통해 가지고 그 배달의 아저씨께 이거 받아가는 받아가요? 거라서 야 정말 우리나라는 배달의 기수다. 예, 그러니까 또 배달이 돼요. 그럼요. 그런 어플도 한 대표적인 거 있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뭐 그렇죠. 그것도 있고 네. 네. 여기를 저기 충전할 수 혹시 있는 스폰 받으려고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죠? 전혀 아, 없어요. 네. 쿠폰이라도 보내주면 좋겠는데 보내줄 생각이 없으니까 예. 네. 아, 네. 근데 이게 학생들 술 정말 많아요. 제가 강의 간 적이 있는데, 제 연사분에게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모 연수원에 갔어요. 네. 강의를. 근데 분명히 저는 이제 아침에 강의고 전날 강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갔는데 아침 9시 시작이에요. 제가 3시간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뭐 우리 강사들 빨리 가거든요, 보통. 그렇죠. 가가지고 이제 그날 뭐 이런 취업 전략 세우기 이런 뭐 강의였어요. 갔는데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강의장에. 뭐야? 그럼 학생이 30명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한 명이 술에 떡이 돼가지고 이러면서 들어오는 건데 술 냄새가 지금 여기 우리 이 스튜디오만큼 나요.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술이 냄새가 나요. 여기 좀 심해. 여기 진짜 청소가 깔끔한 거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난다는 게 함정인데 어쨌든 네. 그 강의를 가고 했는데 야 다른 애들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분명히 전날 애들 많이 먹었다. 많이 딱 감이 오는 거예요. 네. 많이 감았으니까. 근데 네. 더 황당한 건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럼 네. 보통 이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이요. 이게 원래 정상인데 네. 그분은 뒤에 딱 앉으시더니 네. 시작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한 명 있는데 한 명 있는데. 가지고 야 나 이거 못한다. 네. 애들을 최소한 여기 앉혀놓고
그리고 난 강의하겠다. 네. 그랬더니 저한테 같이 찾으러 가세요. 아, 같이요? 네. 그래가지고 야, 네. 방에 선생님 되게 친화력 있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갖고 애들 찾으러 숙소에 올라갔어요. 숙소에 올라갔더니 일단 딱 문을 열었는데 그런 거 있죠. 무슨 처리소 같은 느낌? 아, 문 딱 열었는데 뭔가 되게 어수선해요.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바닥에. 네. 화장실 딱 열었는데 문이 안 열려요. 뭐야? 사람이에요. 욕조에 애들이 들어있어요. 뭐야? 이 상태로 애들이 술을 다 떡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때리고 패가지고 제가 한 17명 모아왔어요. 13명 찾지도 못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앉혀놓는데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세요. 밝게 웃으면서. 저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긴 2시간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한번.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한번. 아, 그럼 저도 또 비슷한 사례인데 사례인데 거기는 지금 그 술을 먹고 다음 아침이었잖아요. 아침. 네. 저는 저녁 때였습니다. 저녁에? 네, 그 학교를 딱 갔어요. 네. 네, 저녁을 먹게 됐는데 저녁에 이제 먼저 이제 저녁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딱 갔는데 아니 어떻게 테이블마다 4인석에 소주 4병씩 있네. 소주 4병씩이. 그래서 4병씩 있다. 야, 우리 자리 자기장에. 아니다. 아니. 그럼 식당에. 식당에. 이거 우리 자리 아니다. 난 그랬더니 또. 우리 자리가 맞대요. 오. 그래서 앉았어요. 그때 이제 그거를 또 주관하시는 네. 교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은 반주를 원래 한다. 아 반주. 네, 그래서 반주를 한다고 해서 1인당 한 병씩이에요. 각 1병? 네,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좋아,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도 그때 먹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로 그 다음이 교육해야 되는데. 이력서 컨설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아이들은 다 그걸 또 다 먹었어요. 네. 다 먹고 이제 컨설팅하러 딱 갔습니다. 와, 네, 컨설팅을 하는데 앉자마자 하는 소리. 저희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력서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생 컨설팅을 상담. 하고 있고. 야. 그래서 저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애들이 인생 상담은 그런 데서 받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유정숙 씨는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뭐 네. 그렇게 아니 뭐 어제 저번에 뭐 나 2시까지 먹었다며. 네 2시까지 먹었는데 네. 저도 그때 결국 얘기하다가 결국 같이 먹는 그 울었어요? 형님한테 그 형이 울먹였어요. 그래. 제가 안쓰러워서. 근데 이 술이라는 게 네. 진짜 저희가 지금 뭐 갑자기 취권이라서 지금 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피소드, 에피소드. 대학 캠프, 뭐 리조트나 이런 데도 진행했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음. 물론 뭐 술 먹고 많은 저도 에피소드가 있지만 이 캠프에서 에피소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술 한잔 드시고 뭐 이렇게 과자를 몸으로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잠깐만 저분이 지금 우리 신사분님께 신사분이래요. 갑자기 긴장했어. 긴장했어. 있던 거. 야. 네, 근데 저는 다행히 다음날 뭐 없었어요. 아침에 오후에도 뭐 특별한 오후에만 잠깐 뭐가 있었고 네. 진행이 있었고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날 지장 없을 정도 마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저도. 근데 너무 다음날 뭐 한 명 나와 있고 하세요 선생님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다시는 안 가요 거기. 네, 근데 그거는 정말 너무 문제고 그리고 저녁 때 사실 캠프 1박 2일 오면은 저녁 때 좀 과제를 줘서 아이들이 또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잠도 잘 못 자는데 거기다 술까지 먹고 다음날 아침에 예전에는 그 한때 이 교육이 유행했을 때 네. 어느 정도였냐면 끝날 때까지 못 가는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4시, 아이고. 네. 4시, 5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5시까지 하고 또 강사들 모여서 1시간 족발 먹고 그리고 다시 1시간 자고 또 나와서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끝장 컨설팅이라고 있었어요. 끝장 컨설팅.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교육에 지장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은 11시 이전에 딱 하고 만약에 미비한 게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희도 1박 2일에 가서 제가 연사부님도 같이 교육에 참가한 적이 많이 있는데 일단 그 학생들이 준비가 잘 돼가지고 뭔가 네. 배우러 오겠다는 학생들이 같이 가면은요. 저희 가평 이런 데 많이 갔죠. 많이 네. 하죠. 가면은요. 일단 학생들이 저희가 밤 한 9시에서 10시쯤 강의가 끝나요. 네. 컨설팅 끝나고 자 이제 내일 아침에 봅시다. 이러고 보내면요. 이 친구들이 술 먹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챙겨준 간식 가지고 들어가서요. 본인 노트북 갖고 왔거든요. 좀 밤 늦게까지 수정을 다 해서 아침에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또 아침부터 또 분위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참여했을 때 동기 자체가 내가 뭔가 배워야겠다. 나 여기 괜찮다. 그리고 학생들이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은 상당히 뭐 밤에 뭐 술을 먹고 이런 거보다 본인들이 그거 시간도 아까워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빠질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딜레마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연사부님 장난 아닌 게
이런 데 가잖아요. 네. 아침 9시 집하면 저는 9시에 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 진짜 개인적으로 그럼 왜 애들 아침 8시부터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일찍? 밥을 먹여야 돼요. 밥을. 아침밥은 먹고 해야지. 왜냐면 전날 술을 마셔도 해장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제일 기억에 나는 거는 아침 7시. 아이들을 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해장을 위해. 그것도 아이들을 위한 거죠. 그렇죠. 아, 속 그런 버릴까봐. 네, 저는 안 먹어요, 아침. 네. 근데 아침 7시에 이렇게 기상시켜가지고 애들 구보하고 운동하고 아침에 8시에 밥을 다 먹고. 아니 뭐 군대도 아니고 왜? 근데 네. 그렇게 했던 캠프가 있는데 단 한 명도 아침을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교육을 아침에 받았는데 애들이 되게 산뜻하다는 거예요. 그 맑은 공기를 아침에 마셨다. 네. 그리고 네. 또 밥이 들어가야지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네. 아침을 좀 아이들이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점심 먹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다 하더라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일단은 저희가 대학 캠프 물론 뭐 이제 주도도 나왔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사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자면은 뭐 만약에 외부에서 가서 할 때 그런 장점들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집중이 더 된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전공별로 가는 것보다는 여러 직무로 가는 거. 직무로 그치? 전공보다는 직무로 네. 가는 거면, 그리고 일단은 기왕이면 캠프 만약 대학 캠프에서 이렇게 어디를 간다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무조건 일단 지원해라. 아우 저는 일단 네. 전 대학 가라고 그래요, 저도. 프로그램은 무조건. 나가든 안 나가든 일단 경험하자.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 나왔고 또 지금 보면은 공통점은 있네요. 일단 학생들의 자세. 자세. 그렇죠. 받아들이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학원을 가더라도 내가 준비가 좀 되고 네. 그래서 약간의 스킬을 배워서 딱 이제 합격을 하겠다 아니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고, 이쪽 캠프도 그럼 캠프 가더라도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내가 얻기 위해 가니까 준비도 돼 있고, 그리고 술을 먹더라도 다음날 지장 없게, 네. 그리고 과제 다 끝내놓고 끝내놓고. 그게 조건인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좋은 싸제 학원을 고르는 뭐 방법, 선택 방법. 이런 학원 선택하면 된다. 네. 우리 지금 대학 캠프는 얘기하셨잖아요. 자, 근데 이게 사심이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요. 아, 그럼 저는 이제 그 아까 좀 정리하셨을 때 네. 우리 학생들의 마음가짐만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참여하는 강사와 컨설턴트의 마음도 사실 준비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이 친구가 안 들어요. 그러면 걔가 정말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집중을 못 시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뭐 보담할 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 교육을 가면 딱 강의하는 강사를 보고 듣는 학생들이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진정성이 있다. 그건 뭐냐면 그걸 느끼거든요. 진짜요? 왔다 가는 사람하고. 네. 네. 그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세도 저희 그렇게 좀 갖추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게 그만큼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네, 재밌는 거 우리도. 있어요. 이게 와가지고 뭐 그냥 개그만 하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일단하는 거. 누구 보고 해요, 여기서. 아, 예, 그렇죠. 갑자기 찔렸네요. 개그잖아. 네. 네. 개그만 하다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랑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애들 왜 그런 분들 있죠. 옛날 한참 유행했던 거. 애들 막 혼내요. 네. 막 혼내고 가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런 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연사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강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야, 우리 너랑 나랑 5시간 할 건데, 야, 5시간 한번 락앤롤 해보자. 이런 식으로 딱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면 본인도 어차피 5시간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저 친구들도 믿고 5시간을 맡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거래 관계가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사, 이런 사람들이 오는 강의, 이런 거는 가면은 무조건 얻는 건 있지 절대 손해 보는 건 없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두 분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일단 강사분들의 일단 진정성 네.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걸 또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또 진정성 있게 내가 얻어 걸리는 그게 그럼 진정성이 그리고 있어야지만. 하나, 네. 싸제 학원들 인터넷 후기 절대 보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 다 알바잖아요. 다 알바예요. 아, 그게 그쵸. 다 그 무슨 검색어 이런 거 키워드 광고하는 회사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경험이 있어요. 그쵸, 제가 예. 무슨 관련된 글을 올려서 블로그에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 갑자기 작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무슨 학원에 뭐 누구 있어요. 뭐 이름 굳이 밝히지 않을게요.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 강의가 좋다라는 후기가 갑자기 막 뒤덮으면서 제 글을 밀어내요. 그러면은 네. 우리 이렇게 방송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아르바이트를 그건 아, 아니겠죠. 저희 청취자분들이 네. 자발적으로 해주지 않으실까요? 네.
이거는 좀 멀리 나갔나? 너무 네. 많이 나왔나? 죄송합니다. 자발적으로 해주신데 그거는 역시 저희의 진정성도 맞습니다. 그 사람 진정성은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진정성 있게 하는지.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보면 그 노래를 넌 노래를 잘해. 하지만 진정성이 없어. 네. 그런 소울이 없다.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 노래 그런 우리 게. 유정수 씨는 너무 진정성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저 진정성 있는데 제가 뭐 지금 딱 두 분의 오늘 사제학원이냐 대학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서 허하실 장점 단점을 얘기해봤는데 딱 느껴진 게 있어요. 어떤 왜냐면 네. 정말 뭐 손이 얘기하는 학원도 뭐 메이저급 사제학원이 있고 네. 대학 캠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뭐 메이저급 그런 마인드를 가진 학교에서 가진 캠프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 일단 그거를 준비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받을 준비가 됐으면 그 사람은 메이저인 거고요. 아무리 메이저 학원에 가도 네. 내가 마이너 생각을 갖고 가면 그 구직자는 마이너인 거죠. 그럼 마이너 거부 옵션을 행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옵션은 저기 볼티모어랑 볼티모어랑. 죄송합니다. 예. 아유 갑자기 왜 이래? 그러니까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네. 메이저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죠. 그게 학원이가 됐든 만약 학원이 됐든 뭐 대학 캠프에 있는 프로그램을 응용하든 하시면 분명히 그 길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정말 맞습니다. 네, 오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두 분 간단하게.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우리 연사부님. 너무 좋았어요. 네, 이거 한마디로 진정성이 팍팍 느껴집니다. 네, 저기 아까 술 얘기할 때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야. 네, 그리고 신사부님. 원래 제가 이게 쓴소리 세게 이런 게 원래 캐릭터인데 오늘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제 캐릭터를 다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찾을 그날까지 우리 치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치권 1회 오늘 마치겠습니다. 치권 화이팅 하면서 한번 맞춰볼까요? 네. 치권 화이팅!